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보합 정도였습니다. 나스닥은 약간이지만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모더나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의 델타 변이에 대항해서 자사의 백신이 중화 항체를 생성해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시장 자체에도 절대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코로나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팬데믹의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위험성이 조금 낮아지는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다른 백신 회사들도 뒤를 이어서 델타 변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오늘 거의 횡보 수준이었고요. 유가는 어제 하루 조정을 받더니 오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최근 굉장히 약세인데, 이거는 최근에 시장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같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달러는 강해지고 그 반대 위치에 있는 금과 같은 상품은 가격이 하락한 거죠. 달러가 강해진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조만간 양적 긴축이 있을 거라는 시장의 염려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 기간의 국채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간의 스프레드, 즉 수익률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이란 거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하는 변동금리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과 국채 수익률의 차이가 작년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늘 주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비트코인의 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6월 15일에 41,000달러에서 22일에 29,000달러의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가격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바닥을 찍은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그 하락 추세를 깨고 이제는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6월 26일에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준 이후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기적 저항선인 35,000에서 36,000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고요. 이 지점을 한 번에 돌파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거친 후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승인이 날 경우 ETF명은 ARKB가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현재 캐시우드보다 앞서서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한 곳이 10곳이 넘게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ARK의 비트코인 ETF 승인도 바로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시우드는 지금 코인베이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등을 공격적으로 매수 중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ETF의 숙명이기도 하죠. 근데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다는 거는 굳이 간접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캐시우드는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들을 보시면은 일단 말 나온 김에 아크의 대표 ETF인 ARKK를 보자면 최근 추세가 정말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5월 중순에 100달러 이하의 바닥을 찍은 후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인 저항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분위기상 충분히 뚫을 것 같죠. ARKK는 혁신 성장주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ETF죠. 그러니까 ARKK의 가격을 보면은 현재 혁신 성장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어제 독일 연방에서 비트코인 거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3%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가 바닥권을 확실하게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입니다. 쿠팡 역시 지루했던 하락 추세를 깨고 주가가 슬금슬금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10% 상승을 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장중 한때는 44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었고요. 쿠팡이 오늘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있었던 물류센터 화재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고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쿠팡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정작 주식은 10%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은 쿠팡은 이번에 화재로 소실된 물류센터를 담보로 삼아서 골드만삭스로부터 3천억 원의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쿠팡은 신용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연이율 5% 중반대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재로 창고가 소실되면서 골드만삭스가 대출에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중도 상환해야 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화재로 소실된 창고는 거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손해는 거의 없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의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이제는 당시 대출 이자였던 5% 중반대보다 훨씬 낮은 2% 이하의 초저금리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듯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쿠팡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덕분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AMD도 최근 강력하게 상승 중인데요. 이거는 엔비디아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느 업종에서 대장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2등, 3등, 4등 주식이 뒤따라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AMD의 상승은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상승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버진 갤럭틱이 10% 이상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진 갤럭틱이 유료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하루 만에 주가가 40%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지속성과 수익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고 아마 현재로서는 갭 지지선인 40달러 초반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기차 섹터는 완전히 개별장세였는데 전기버스 그리고 대형 승합차 등을 취급하는 그린파워 모터스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전기차주들보다는 최근 반등폭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단기적 저항선을 완전히 깨고 오늘 강한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린파워 모터스도 향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린파워 모터스는 이번 분기에 44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76%나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리스로 나가 있던 약 30여 대의 차량이 판매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규모 자체가 100만 달러 단위의 규모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생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도 개별 장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합권이었는데요. 네, 우선 애플이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드디어 애플이 박스권의 최상단에 근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박스권의 저항 영역과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승리한다면 주가가 한 단계 위로 나아갈 텐데요. 저항 영역에 밀려서 아마존처럼
일시적으로 조정을 한 번 더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은 상승 삼각형 모양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가 압력에 의해서 결국 윗변의 저항선이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뚫리고 나면 주가가 그 압착된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보셨죠. 그래서 아마 애플에서 비슷한 현상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0.2%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상징적인 $800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고가 영역대에서 매수를 할 만한 매수 세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 분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이지만 떠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주식 분할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조정은 한번 거치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식 분할 전에 $850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분할까지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파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거보다는 조금 이르게 조정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등의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으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큰 의미가 있는 변동은 아니고요. 예상대로 650과 $700 사이에서 주가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2분기 인도량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격대에 갇혀 있는 동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섣불리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분기 인도량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UBS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30에서 $660로 하향을 했는데요. 이유로는 역시나 경쟁사들의 대두를 꼽았고 특히나 중국에서 중국 내수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서 테슬라의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가 목표 주가 하향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가 베를린의 지연이나 새로운 FSD 버전의 출시 지연,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출시 지연 등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이 UBS가 얘기한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는 이러한 테슬라의 퍼드가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침체를 겪었고 이제 그 퍼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인도량 발표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시장의 기대를 꺾어버리면 또다시 긴 침체기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하나 전달드리자면요. 기가 베를린에서 두 곳의 환경단체가 테슬라가 받았던 임시 허가에 대한 취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는 계획대로 기가 베를린의 공사와 생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대로 간다면 원래 예정보다는 많이 지연되긴 했지만 올해 안에 공식적인 기가 베를린의 가동 개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달성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큰 이슈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만 않으면 크게 염려할 일은 없죠. 급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별일 없이 조금씩 기업들의 상황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